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휴 잘 쉬셨나요? 연휴를 잘 쉬고 싶긴 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뭐 바쁜 무빙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별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흔들리셨던 사람들, 그리고 저도 뭐 나름 고민이 좀 됐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25,000대 초반을 지지를 하면서 제자리 빔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SEC가 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또 고소를 하는데 보면 증권이라고 시비를 걸었던 부분들이 묘하게 이 홍콩과 연결이 돼 있는 그 OKX의 리스트와 되게 겹치는 게 많았어요. 뭐 에이다, 샌드박스, 매틱, 솔라나, 엑시, 아톰 이런 것들 다 지금 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국 이거의 목적은 견제다. 중국에 대한 좀 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움직임이 또 일어났냐면 이게 요즘에는 우리가 USDC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사태 이후로 USDC는 힘을 많이 잃고, 그 다음에 테더는 USDT죠. 얘가 이제 시가총액을 다시 거의 신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다시 이제 테더의 힘이 세지는 그런 상태인데, 테더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기로도 중국 쪽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USDC는 미국 쪽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USDC가 요번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보면 트레이딩 업체 컨벌랜드가 SEC 제소 이슈 활용을 해서 이더리움을 저점 매수를 했다. 보면은 여기서 엑시, 시바, 컴파운드, 체인링크, 커브, 아베, RNDR 등 이런 코인도 출금을 했다. 보면은 다 USDC가 움직였어요. 보면 다 서클에서 수령을 해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입금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지나가는 좀 버드로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좀 흔들 그런 재료로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FTX와 같은 그런 움직임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무빙으로 하락을 줬기 때문에 이거 다시 말아 올렸다는 건 추후에 우리가 비슷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나왔던 이 무빙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지난번의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러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이제 좀 넓은 시간을 일봉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저점을 만약에 갱신한다 했을 때는 뭐 24,700에서 25,000 정도까지를 볼 수가 있지만, 여기를 이제 지키고 26,700 정도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얘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상단을 뚫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뚫게 되면 빠르게 고점을 회복하러 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 패턴이 이렇게 가는 패턴이 피넌트 패턴이라고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플래그 패턴의 일종인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봉이나 아니면은 월봉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주요한 꼬리가 좀 달리긴 했고, 그 다음에 월봉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50선 월봉 50선과 그 다음에 7일선 부분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좀 보면 이 가로선에서 여기를 딱 찍었을 때 여기를 지금 지지를 몸통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빼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역헤드 숄더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래그 패턴 이런 것들이 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상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움직임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번에 무빙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제는 좀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는데, 지루한 장세보다는 좀 변동성이 있는데 대신에 조정을 좀 크게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여기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버티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못 버티고 또 내려간다면 그때는 또 이렇게 또 쭉 빠져서 여기서 또 한 번의 좋은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다이버스가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좋은 구간이 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오르기는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48%와 한 49% 정도를 못 넘는다면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를 쌓는 작업은 아무래도 추세의 변곡을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들이 되게 좋은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예전부터 우리가 리플이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SEC랑. 그래서 리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만약 이겨버리면 그럼 SEC가 거는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 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SEC가 애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면 AI가 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10개 ETF 모두 순유입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AI 다음에는 사실 메타버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가 그저께인가요? 아무튼 그때 애플이 공개를 했던 그 헤드셋을 보면 공간 컴퓨팅이다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좀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VR의 개념이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애플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그다음 모바일로 전환이 되고 그 모바일을 넘어서 이 공간 안에서 컴퓨팅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화면에서 컴퓨터를 가져와서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개의 다중 화면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 차원 더 커지는 형태가 되고 그게 이제 정말 주류로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 에어팟이죠, 그거 처음 나왔을 때하고 여러 개들을 애플이 처음 시도할 때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뭐 오큘러스랑 이런 것들에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공간 컴퓨팅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정말 달라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컴퓨터가 한 단계 진화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확장이 되는 거죠, 공간감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메타버스랑 연결이 될 건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애플이 AI를 또 집어넣었기 때문에 AI하고 메타버스는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돈이 넘쳐 해가지고 655조 원을 초과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지금 보면 물가가 올라서 다들 소비를 줄이고 이 저축을 하는 형태로 돈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말라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산 가격이 좀 오르면 언제든지 버블이 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아직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뽀모가 붙으면 엄청나게 자산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휙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반등 오는 거 보면 엄청 빨리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장세와는 또 다른 장세로 전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무빙 때문에 코인은 하면 안 되겠다, 뭐 이 시장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계속 발을 걸쳐놓고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SEC가 2020년부터 바이낸스를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하필 지금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그럼 진작에 뭘 하지, 왜 굳이 홍콩이 되고 리플이 거의 소송이 끝나갈 때 그때 갑자기 연달아서 어마어마하게 거느냐 소송을.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시기가 묘합니다. 그래서 뭔가 SEC가 소송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거를 이제 좀 매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트맥스를 할 때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민사로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기관이나 이런 쪽이 좀 들어올 수 있게, 미국 쪽에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뭐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나 캔들이 좀 올라오는 걸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왔냐라는 이제 기사에 보면 뭐 어떤 갖다 붙이는 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보면은 찾아보니까 더 이상 미국에서 SEC가 할 건덕지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태클 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지기가 힘들다. 이게 오히려 배드 이즈 굿이 돼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부러 이거를 좀 떨궈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요번에 USDC가 움직였다는 것이 좀 주목해볼 만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중국이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때 미국은 이거를 그 패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제재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떨굴 건데, 그 다음에는 서로 뽀모가 와서 결국 미국도 참전을 할 거다. 그래서 서로 가격이 뽀모가 붙어가지고 오르는 과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보면 이게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주식이 떨어진 틈을 타서 또 매입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기술주의 시대, 그리고 제가 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누나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때가 올 거다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기술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다시 아크 인베스트먼트 시대가 좀 열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이렇게 다시 이제 코인베이스를 사고하는 행위가 나중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잡코인을 매수 선언했다라고 아서에이즈가 지금 또 USDC를 이체를 시켜서 하잖아요. 지금 보면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엄청난 양의 돈이 인쇄가 될 거다. 그래서 아서에이즈는 지금 이런 코인들을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서에이즈는 이제 평상시에는 잡코인을 되게 쉿코인이라고 하면서 안 좋게 보다가 지금은 잡코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알트장이 올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트장이 온다면 올 연말이나 이럴 때 정말 2017년과 같은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가격이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테마, AI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애들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신다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SEC가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이런 거를 좀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좀 불안한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거를 좀 기회를 삼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 JP모건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 건데요. JP모건의 행적을 좀 보면 얘네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 코인 떨어진다 했다가 요즘은 갑자기 약세가 심해진다 그랬다가 적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금시세를 감안을 하면.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냐면 블록체인 기반 달러 거래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소매 수요 강세를 전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JP모건이 좀 슬슬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블록체인 쪽을 해서 안 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면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소스들이 옛날에는 호재가 됐을 법한 소스인데 이게 호재가 안 되고 묻혀가지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엄청난 재료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주목해야 됩니다. 남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면 이제 큰 손들은 좀 산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거래소 주요 암호화폐 유입액이 주기적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래소에 유입되는 주요 암호화폐 물량은 주기적 저점에 근접이 돼 있는데 현재는 18.4억 달러인데 2021년 5월 매도세 당시 유입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그래서 이거는 저점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스위프트도 이걸 하죠. 드디어 블록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를 하는데, 토큰화 자산의 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서 원활하지 못한 상호 운용성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토큰화, 그러니까 증권이냐 아니냐 이 개념인데요. 지금은 이 STO에 관해서 코인이 뭐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를 원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뭐 의결권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당을 좀 받을 때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정 앞에 이제 현금을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의결권도 다오라는 개념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지급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형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NFT의 개념으로 보면 합쳤다가 쪼갰다가 새로운 걸 리빌했다가 뭐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주식이 토큰화가 되면 코인처럼 기능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 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코인은 증권이고 뭐 얘는 유틸리티고 얘는 증권형 코인이고 이렇게 기준을 나누지만, 결국은 이들은 전부 다 하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식은 코인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뭐 유틸리티네 증권이네 상품이네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데 나중에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거치겠죠. 뭐 증권으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증권도 좀 발전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좀 부침은 있고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지향점으로 갈 것이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렇게 하나의 지향점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코인에서 지금 우리가 다 겪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실제로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서 토큰화가 되면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접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트렌드를 선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쉽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코인들은 러그풀이나 스캠이 좀 있으면 망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모든 산업에 흥망성쇠를 하는 과정에서 다 나오는 과정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사이클을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좀 빠지는 사이클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보면 이런 식으로 갈 때 보면 얘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5K에서 상승한 이유로 말했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 SEC 공격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상승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또 비슷해요. 보면 역헤드 숄더의 형태로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넥라인을 돌파를 했고 지금은 리테스트 과정이다 이거죠.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이 패턴이 되게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세기 형태, 하락 세기 형태도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후에 상방 이탈의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에 높게 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면 동결을 하는 다음에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요즘 분위기가 좋고요. 그런 거 보면 미국도 조금 있으면 금리에 대해서 동결을 할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동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되게 분위기가 좋지만 코인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지금은 되게 불안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전에 코인이 그건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식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코인이 주식을 앞질러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기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잘 버텨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이슈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자꾸 전송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버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들이 불안에 떤다는 건 결국 이 과정에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손바뀜이 일어난 것은 일종의 개미털기로 작용을 해서 이 매물대를 쉽게 털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면 전혀 나쁜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추후에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연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그 힘을 응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도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하시면은 현물에 대해서 매매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걸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에서 또 타점을 또 똑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선물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